자, 그래서 말인데 이 답답한 양반아, 이제 돈 좀 버시나 봐요? 내 말은 이제 누구든지 자기 의자 하나 끌고 와서 한 자리 차지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셰릴 수업스가 케이틀린 클라크를 겨냥해 온갖 해괴한 주장을 펼치는 걸 지켜봤습니다. 25살 먹고 10대들이랑 경기한다느니, 루키 시즌이 뭐 별거 없다느니, 아무도 걔랑은 같이 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느니 정말 공격이 끝이 없더라고요. 당신 동료 선수들 중 일부는 그 친구의 실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파급력은 애써 외면하려 하잖아요. 아니, 그 두 개를 어떻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자, 당신 말이 정말 100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등신들아 제발 좀 이랬다니까요. 바로 그때 셰릴 밀러가 등판했습니다. 농구계의 전설이자 클라크의 전 코치였던 그녀가 제대로 한 방을 날린 거죠. All the Smoke 팟캐스트에 나와서 수업스를 향해 이 멍청아 라고 일갈하며 그야말로 KO 펀치를 날렸습니다. 온갖 헛소문들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렸죠. 밀러가 수업스를 제대로 참교육한 겁니다. 그녀가 케이틀린 클라크를 감싸면서 인디애나 피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는데요. 덕분에 팬들은 지금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올해 선수상 3번, 전국 챔피언십 우승 2번, 토너먼트, MVP 2번, 공식 경기에서 덩크를 성공한 최초의 여성 선수, 그리고 금메달리스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릴 밀러 씨.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밀러의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농구계의 전설 중 한 명이 어째서 WNBA의 가장 빛나는 신예 스타를 그토록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났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셰릴 수업스가 케이틀린 클라크를 상대로 벌여온 이 기상천외하고 집요한 공격의 실체를 파헤쳐보죠. 클라크의 대학 시절부터 프로 첫 시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죠. 그런 경험이 다른 신인 선수들보다 얼마나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쟤 완전 애들 학살하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25살 먹은 선수가 20살짜리랑 붙는 격이라는 거죠. 모든 건 수업스가 클라크의 대학 시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 그녀의 가장 터무니없는 발언은 클라크가 25살 먹고 20살짜리들이랑 뛰었다고 주장한 걸 겁니다. 아이오와 시절이에요. 현실은요, 클라크는 겨우 22살이었고 수많은 다른 대학 4학년생들처럼 그냥 4년차 선수였을 뿐입니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자 수업스는 슬쩍 꼬리를 내리면서 코로나 관련 규정 때문에 그냥 좀 과장한 거라고 둘러댔죠. 참 옹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는 말이죠, 지금 아마 한 경기에 슛을 40개쯤 던질걸요? 여기요. 제가 이 말 하는 거 좋아할 거 아는데, 왜냐하면 걔가 리그에 오면 어느 팀에 가든 그 팀의 베테랑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는 아마 한 경기에 슛 40개는 못 던질 거거든요. 하지만 수업스의 망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클라크가 경기당 슛을 40개나 던진다며 그녀를 이기적인 난사형 슈터로 몰아갔습니다. 실제 수치는요, 클라크의 평균은 22점, 최애계였습니다. 이 주장이 특히나 웃긴 이유는 정작 수업스 본인이 평균 19점, 이 개의 슛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4학년 시절이에요. 클라크보다 고작 3개 적게 쏜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클라크가 NCAA 역대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자 수업스는 작전을 바꿔 기록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가 기록을 깨려면 5학년이 필요했을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당신이 저한테 다시 물어보셨죠? 케이틀린, 만약 기록을 깨려면, 제 생각에는 그게 정당하려면 그 선수가 기록을 세웠던 것과 똑같은 시간 안에 그 기록을 깨야 해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 캐시 플럼이 그 기록을 4년 만에 세웠다면 케이틀린도 그 기록을 4년 만에 깼어야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추가 시즌이 있었고 또 걔는 1년 더 뛰었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서 기록 깰 시간이 충분했다 이거야. 그러니 그게 진짜 대단한 기록이 맞긴 한 걸까? 근데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클라크는 다른 대학 선수들이랑 똑같이 4년 만에 그 기록을 아주 박살 내버렸거든요. 수업스는 코로나 특별 규정 덕분에 클라크가 5년째 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쏙 빼놓고 얘기했죠. 정작 클라크는 그 기회를 걷어찼는데 말입니다. 클라크가 WNBA에 입성하자 수업스는 대담하게 예언했죠.
리그를 씹어먹진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클라크가 신인 어시스트 기록을 갈아치우고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자 수옵스는 신기하게도 입을 싹 닫아다 버렸습니다. 조용해졌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클라크는 루키 시즌을 평균 19점, 이득점에 리그 전체 1위인 8점, 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신인왕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녀가 못할 거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건 케이틀린이나 에인절이 리그에 오자마자 바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제 생각에 둘 다 그러진 못했고요.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압도적이라는 단어 가지고 말장난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번 시즌을 보고 케이틀린 클라크와 에인절 리스가 리그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한테 지배라는 게 무슨 뜻인지 더 설명을 해야 할 정도예요. 평균 19에서 20점을 넣으면서 리그 어시스트 1위를 한 선수가 그 시즌을 지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죠? 아마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수읍스가 에인절 리스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클라크를 계속 깎아내린 모습일 겁니다. 자기는 클라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였죠. 전형적인 앞뒤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셰릴은 대학 시절부터 알았어요. 제가 1993년에 나이키 신발 계약도 도와줬고요. 첫 시상식에도 데려갔었죠. 셰릴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코치도 해봤어요. 존경하는 마음도 크고요. 그래서 케이틀린이 아직 아이오와에서 뛰고 있을 때 전화를 했어요. 마라비치의 기록을 막 깼을 때였는데 온통 그 얘기뿐이었죠.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때 셰릴이 했던 말이 퍼졌잖아요. 케이틀린은 25살 먹은 선수고 사실 24살이었는데 말이죠. 5학년이나 뛰었고 경기당 슛은 40개나 던져대서 기록은 가치가 없다고요. 농구계는 이런 패턴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업스는 피버 경기 중계에서 잘리고 그 자리는 낸시 리버맨으로 교체됐죠. 그녀는 이 신인 스타에 대해 퍼지고 있던 가짜뉴스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다가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친구로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든 그건 네 자유야. 하지만 통계는 정확하게 말해야지. 팩트는 중요하잖아. 그냥 먼저 나서서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네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일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네 의견을 존중해 줄 거라고요. 당신은 보스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는 양키스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이 다른 건 괜찮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전화로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셰릴, 난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관계는 지금은 사실상 끝난 상태죠. 파이널4에서 말을 걸어봤는데 저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에 셰릴 수업스가 있든 없든 제 인생은 잘 흘러갈 거예요. 농구계는 이 논란에 끼어들 만한 무게감 있는 인물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죠. 셰릴 밀러가 올더 스모크 팟캐스트 스튜디오에 들어서서 그야말로 판을 뒤집어 놓았을 때 말입니다. 비평가들 제대로 한 방 먹였죠. 실제로 감독까지 해본 농구계의 전설이 클라크를 둘러싼 이 모든 헛소리에 더는 못 참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농구계에서 보기 드문 아주 통쾌하고 진정성 넘치는 명장면이 탄생하는 겁니다. 진짜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저도 방송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 양반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외쳤다니까요. 이 바보들아. 네, 클라크가 엄청나게 주목받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선수가 뒷마당에서 당신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땀 흘렸을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선수의 노력을 재능 하나로 폄하할 수는 없는 거죠. 셰릴 밀러는 그냥 클라크 편을 좀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녀 정도의 거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카리스마와 날카로움으로 무장하고 나타났죠. 수업스 같은 비평가들을 향해 던진 지금은 거의 밈이 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에라이 바보들아.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지만 밀러는 이제 막 시동을 건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클라크의 성실함을 마치 바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병요했죠. 이건 그냥 방송에 나와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가 클라크를 감싸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농구공을 잡아본 선수 중 가장 위대한 인물 셰릴 밀러가 이 어린 선수를 둘러싸고 있던 미선을
정면으로 꿰뚫어버린 거니까요. 그녀는 안티들이 일부러 외면하는 사실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클라크가 많은 기회를 받은 건 맞지만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차려요, 이 바보들아. 당신들 지금 누구 덕에 돈 버는 건데요? 이게 바로 클라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이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리그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렸고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는 선수들의 주머니까지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최근에 WNBA 올스타전 감독을 맡으셨죠? 케이틀린 클라크랑 시간도 좀 보내셨고요. 최고의 감독 경험이었겠네요. 그럼요, 역대 최고였죠. 정말이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케이틀린 곁에서 보니 클라크와 함께한 건 어땠나요? 정말 대단한 스타잖아요. 그녀의 한계는 하늘이라고들 하죠. 직접 겪어보니 어떤 사람이었고 또 농구를 얼마나 사랑하던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해야 할 말이니까요. 저는 저 어린 친구에게 깊이 공감했어요. 마음이 아팠죠. 저는 미움받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피부색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안단 말입니다. 네, 밀러의 변호가 이토록 강력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녀가 추측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2024년 WNBA 올스타전에서 클라크를 지도한 후 밀러는 그녀를 바로 코앞에서 평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 너머에 있는 클라크의 진짜 모습을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자신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 어린 선수가 증오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지만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물론 그녀가 자초한 면도 없지는 않죠. 워낙 출중하니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그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아요. 하지만 이 돌아가는 판과 미디어의 행태를 지켜보자니 그들은 자기들만의 각본을 다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뻤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각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 각본은 사실이 아니었다. 밀러는 이 한마디로 지난 몇 달간의 언론 플레이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클라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귀한 통찰을 제시했죠. 그녀의 패스를 보면서 저는 그녀가 그렇게 재능 있고 경기를 3차원적으로 넓게 보는지 미처 몰랐어요.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더군요. 수비 능력도 제가 생각하고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고요. 그래서 그녀를 지켜보고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아이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살게 둬야 한다는 겁니다. 밀러의 말 뒤에는 클라크의 기술적인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크가 가장 힘든 실현의 순간에 만들어진 진정한 유대감이죠. 피버팀이 마침내 2024 시즌 감격의 첫 승을 거두었을 때 밀러는 단순히 클라크를 축하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것을 건넸죠. 이 신인 선수에게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가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을 때 말이죠.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고 전 그냥 그녀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라고, 그리고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삼으라고 했죠. 하지만 너 자신을 잃지는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다운 모습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 둘의 포옹은. 인디애나의 첫 승리 후 밀러와 클라크가 나눈 포옹은 단순히 농구계 인사들의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농구계 인물들 사이의 흔한 교류가 아니었죠. 그건 모든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클라크가 자신을 둘러싼 비난의 폭풍 속에서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는지를 말이죠. 리그에 입문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밀러는 당시의 생생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교감에 대해 말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옹을 해줬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아, 드디어 제 편인 사람을 만났네요 하는 표정이었어요. 사방에서 온갖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녀가 쓰고 있는 왕관의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녀가 스스로 원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준 거죠. 사람들이 그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그녀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순간에 밀러는 그저 공허한 미로의 말을 건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었죠. 정말 자랑스럽다. 이 순간을 만끽해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삼되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잃지 마. 너답게 행동해. 이건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혹독한 비판 속에서 허우적대던 신인 선수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죠. 그리고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세게 그녀를 껴안아줬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드디어 내 편인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것 같았죠. 맞아요. 서로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제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녀가 4학년으로 올라갈 때였는데 주변의 소음이 어떻든 그냥 즐기라고 했어요. 그냥 너만의 조용한 안식처를 꼭 찾으라고요. 셰릴 밀러가 입을 열면 농구계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범한 업적의 무게가 실려 있으니까요. 네이스미스, 올해의 선수상 3번, 전미, 챔피언십 2번,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농구 명예의 전당 입성까지요. 하지만 밀러의 지지는 단순히 그녀의 화려한 이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많은 비평가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클라크에게서 보고 있죠. 그녀를 단순한 득점원 이상으로 만드는 비범한 코트 비전 말입니다. 케이틀린을 위해 스크린을 걸어줄 수는 있죠. 케이틀린은 스크린이 필요 없지만요. 스크린이 없어도 돼요. 케이틀린은 핸들링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정말 저 어린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패스 능력이에요. 패스를 할 줄 안다고요. 어시스트도 훌륭하고요. 바운스 패스는 아주 강력한데 요즘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죠.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저 어린 선수의 패스 능력이에요. 밀러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클라크를 단순히 훌륭한 선수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선수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짚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을 알아보는 이해 인정이었죠. 그녀가 그것을 볼 때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대학 무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자 농구를 위해 해온 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그게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이건 시간 문제였고 멋진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훌륭한 서사들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건 바로 농구란 결국 이기는 게 장땡인 스포츠죠. 그런데 밀러의 관점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선수 육성과 미디어의 평가,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딱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WNBA 올스타전에서 그녀는 직접 자기 눈으로 클라크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그리고 아주 명쾌한 한마디로 기성세대들이 몇 달에 걸쳐 퍼뜨린 클라크에 대한 헛소문들을 단번에 잠재워버렸습니다. 혹시 그때 케이틀린 만나서 어떤 조언이라도 해줬어요? 제가 알기론 클라크가 당신을 엄청 존경한다고 하던데요.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셰리를 안지는 좀 됐는데 그 사람의 에너지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뭐랄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신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죠. 올스타전은 단순히 뜬 소문을 바로잡는 자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인연의 서막이었죠. 인디애나 피버의 운명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케이틀린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셰리 밀러를 처음으로 코치님이라고 불렀을 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WNBA의 차세대 최강팀이 될지도 모를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셰리를 알게 된 지는 좀 됐는데요. 그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죠. 옆에 있으면 저까지 막 기운이 솟는다고 할까요? 정말 유쾌한 사람이에요. 코트 위에서 함께 뛰기 훨씬 전부터 클라크는 멀리서 밀러를 지켜보며 남다른 존경심을 키워왔습니다. 셰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농구계의 선구자 같은 분이잖아요. 인성도 정말 최고고요. 그 사람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클라크가 털어놓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농구계 전설에 대한 존경심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위대한 인물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아는 젊은 스타의 순수한 설렘이었습니다. 올스타전 코치 발표가 다가올수록 그 기대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분이 저희 코치를 맡게 되다니 저로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흥분됐어요. 클라크는 이번 기회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는지는 첫 만남에서 제대로 드러났죠. 농구계를 위해 정말 많은 걸 이뤄낸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여전히 제가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뤄낸 모든 업적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이 그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멋진 일 같아요. 코트 위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클라크였지만 밀러 앞에서는 마치 우상을 만난 학생처럼 공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코치님이라고 불렀더니 글쎄 그건 좀 지켜봐야 알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경기에서 제가 잘하는 걸 봐야겠다면서요. 클라크는 웃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 사소한 순간 서로에게서 엿보인 겸손함은 두 사람이 함께 쌓아갈 관계의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인디애나의 미래에 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는 밀러가 이미 피버팀 선수들에게서 우승팀의 유전자를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과 직접 겪어본 밀러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디애나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국내 선수권과 올림픽 금메달을 휩쓴 인물이 내린 평가라. 그 무게감은 남달랐고 농구계 반계자들은 그 기회의 가치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저도 엄청 신났어요. 정말로요. 제가 맡게 된 팀이 우리 올림픽 대표팀을 아주 박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갑자기 어깨가 확 무거워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게임 한번 해봅시다. 진짜 경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어요. 밀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클라크의 개인적인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버 선수단 전체가 아주 겁이 없어요. 진짜 다들 기피하는 팀이라니까요. 밀러가 그러는데 얘네가 그냥 실력만 느는 게 아니래요. 자신감도 넘치고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 배짱 두둑한 팀이에요. 이런 멘탈적인 우위, 누구랑 급어도 해보겠다는 그 의지, 바로 그거야말로 우승팀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근데 아마 제일 놀라웠던 건요, 밀러가 이 어린 피버 선수들이 보여준 농구 지능에 완전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아니, 쟤네 농구 IQ가 저렇게 높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더라고요. 물론 2레벨에서 뛰니까 높을 건 알았죠. 근데 그게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 머리로 하는 농구, 그러니까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걸 넘어서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바로 평범한 팀과 위대한 팀을 가르는 기준이죠. 그리고 요즘 선수들 이전에 뛰었던 옛날 선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기술도 엄청나고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은 스포트라이트가 더 커졌고 이 여성 선수들의 도움을 인정해줘야죠. 경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진짜로 어제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도 지금 뛰어도 손색 없을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방금 업어간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 너무 좋네요. 왜냐면 제가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농구계의 위상이나 대중의 관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덕분에 주목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들 린의 노다들을 잊고 살았잖아요, 케이틀린. 클라크가 그분 득점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요. 자, 2025 시즌을 앞두고 인디애나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단순한 작전 지시, 그 이상의 것이죠. 케이틀린 클라크랑 셰릴 밀러 사이에 흐르는 상호 존중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이 되고 있죠. 클라크 본인도 밀러를 우리 시대 경기의 개척자 중 한 명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녀의 성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을 극찬했거든요.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그게 너무나 진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양쪽 모두에게서 말이죠. 밀러는 클라크의 능력, 특히 코트 비전에 완전히 감탄했는데 이걸 경기를 3차원 버전으로 본다고 표현했죠.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농구계 최고 거장 중 한 명이 보내는 인정인 셈이죠. 밀러가 클라크한테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순간을 만끽하고 이걸 공식처럼 활용하되 너 자신을 잃지는 마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횃불을 넘겨주는 거였죠. 일부 비평가들이 계속해서 지겨운 가짜뉴스 퍼뜨리기에 열중하는 동안 이 클라크 밀러 연대는 농북의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든 것을 상징해요. 인디애나의 미래는 그냥 밝은 정도가 아니라 우승을 노려볼 만한 수준이에요. 이런 멘토십까지 있으니 말 다 했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전부 켜두시면 절대 놓치는 일 없을 거예요.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